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시청하다 보면 크게 도움되는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종목은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버레이 계측 그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지금 현재 라인에서 쓰고 있는 계측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 말고 중국형으로 들어가는 OL100N이라는 계측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 제재에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다. 왜냐면 레거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2023년도에 흑자 전환을 좀 진행한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3년도에 웬만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흑자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중국형 매출이 꽤 괜찮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HBM 나오면서 공정에 대한 계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뭐 사이클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항상 급격하게 상승하고 나면 우리가 쉬는 타임, 그런 타임 때 우리가 다시 주식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사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식을 접할 때 동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점도 뒷에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공정 관련돼서 하게 되면 이제 계측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버레이 계측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를 여러분 그 뭐 8단, 12단 뭐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정렬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수율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계측 장비를 미국 KLA사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던 것을 우리나라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개발을 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한 3에서 5% 정도 된다고 리포트에는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흑자 시장 점유율 확대해 나가면서 흑자를 좀 더 넓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유인즉슨 또 뭐 H변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계속해서 계측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좀 더 공정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업력이 좀 더 쌓여진다고 하면 국산화율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비들이 사실은 싸지는 않잖아요. 앞으로는 이 비용과 효율 또 아니면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경쟁해 나갈 텐데 제가 볼 때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개발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열심히 일을 합니까? 자, 중국 레거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브레이 개체죠. 이거는 미국의 제재를 받지를 않습니다. 미국이 이걸 제재해버리면 일반 범용 상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자체 소비 제품, 일반 소비 제품에 사용되는 것들, 거기에는 뭐 보안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는 건들지 않는다. 또 중국 자체 내에서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그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또 하나 국내 점유율도 계속 확대될 것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좀 있는 것들이 이제 후공정에서 들어가는 거.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얘기 좀 드려보면 자, APM 장비가 이게 TSV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구멍 뚫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뚫렸는지 이것도 다 측정해야 되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이퍼가 이렇게 휘어졌는지 안 해지어졌는지 이걸 또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수율이 좋으니까 저기 나오는 WBIS 200이라는 제품이 바로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저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신규 개발하는 게 씬필름 뭐 장비를 양산한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오블레이 대비해서 2배 정도 뭐 이렇게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런 것들이 또 내년도에 개발되면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또 나오는 이슈로 존재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 나오는 그대로 이거대로 움직였습니다. 뭐 사실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매출이 복잡한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성장 이 포인트만 나오게 되면 주가는 거의 그대로 움직이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전방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항상 수주의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나름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방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여러 군데다 공급하고 판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예측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윗단에서 이제 수주하는 것들, 뭐 최근에 얘기했던 TEMC 같은 경우 뭐 가스 공급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갖다가 상당히 오버해서 내놓을 만한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쪽 관점으로도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앞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영업이익과 흑자 이 부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똑같은 모양 아니겠습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런데 제가 이 차트를 왜 주봉을 띄워놨냐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백투 노멀 정도 왔다. 과거 정도 수준까지 이제 왔다라는 것뿐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럼 백투 노멀 한 다음부터는 성장세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얼마큼 성장할지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나쁜 것은 없으니까 좋아진 거니까 거기서 맞게끔 트레이딩을 해주면서 나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2023년이죠. 2023년도에는 백투노멀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2024년도는요, 가이드라인이 어디 와 있는 겁니까? 대부분 이제 제조 장비만 이런 것들 할 때 220일 라인에 걸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내년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21일 평이 한참 밑에 있을 거라니까요. 그런 종목들 윗단에서 확장 수축하는 것도 잡아가야 됩니다. 아마도 내년도부터는 아마 가이드라인이 221일 2평 얘기는 별로 안 할 수도 있어요. 121일 2평 얘기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지금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내년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을부터는 아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 드릴 때 221일 2평 얘기는 별로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해부터 이렇게 같이 해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야. 저 밑단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밑단에서 222평 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다시 수렴하고 이렇게 우상향에 가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계단식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차트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해 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면 제가 항상 보면 일단 10월 말, 11월 초 이때 주가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요. 언제라고 했어요? 자, 1월 달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잡아야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여기 아래죠. 자, 60일 이평 아래로 들어오면 거기서 매수의 기술을 써야 됩니다. 언제요? 양전환 들어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며칠 안 남았거든요. 제가 보면 아마도 이거 지금 추정상으로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 쭉쭉 치고 올라가고 떨어져 쭉쭉 떨어지고 다시 또 바람 불면 쭉쭉 치고 올라가고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라인이 어디냐? 여기다. 그래서 이 가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한 500원에서 1000원 이 구간 정도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아니죠. 분명히 이번 주는 아닐 겁니다. 다음 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말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리포트 미리 드리는 이유 앞으로 미리미리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지 안 할지는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제거는 타점을 말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매수의 기술을 활용해 주시면 적정한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 가격에 도달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좀 더 미치서 낮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아랫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가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고유물이 많은 곳이니까 여기 부분 터치해 주는 건 그렇게 뭐 나쁜 부분은 아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스트롱하게 매수를 잡아주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포워드 가이던스 있는 것만 갖고 예를 들어서 거래하실 분들은 포워드 가이던스 있는 걸 위주로 해서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는 내용만 있고요.
일단 남아있는 게 차트밖에 없어요. 업황은 좋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상향은 맞는데 어느 자리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찾는 점, 그러면 적어도 뭐 아직 낮은 점은 27,500원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35,500원, 1,000원 이 밑으로 들어오는 구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떨어지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기 윗단에서 뭐가 없어요? 한 번도 접힘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 60일 이평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칠 거예요. 이때 너무 덤비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때 매수의 기술을 쓰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리포트를 드리는데, 제가 보통 보면 지금 인바디하고 수익 실현하자고 한 거, 그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네페스요. 예. 그래서 이제 인바디하고 넷패스 두 종목이 또 빠져나갔으니까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또 준비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넷패스 잘 팔았죠? 예, 괜찮았습니다. 오늘 들고 계셨으면 아마 속상해서 짜증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자, 어쨌든 뭐 그렇게 개념을 좀 잡고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도 돌기도 하지만 장세가 FOMC 있고 그러니까 FOMC 끝나고 나서 랠리업 하는 거지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순환매 돌고 눈치도 보고 이러니까 아주 크게 수급 환경이 개선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점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좀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스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